MUC의 9시 뉴스입니다. 어떻게 119 119 위치가 사고가 나가지고요 지금. 거기 앞유리가 구멍이 부딪히는 바람에 깨졌더라고요. 그래갖고 앞 보조석에 타신 분이 유리로 강아지를 탁 내밀더라고요. 나왔는데 강아지도 떨더라고요. 피해 차량 운전자분들은 지금 병원에 지금 치료 중이시고요. 졸음 운전 저희도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제동 같은 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소리가 쿵쿵 소리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전방이나 좌우를 살폈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사이드 미러를 보게 되니까 무슨 저런. 좀 상당히 좀 멀었거든요. 앞차 차주분이 차를 정차한 데가. 그래갖고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한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D드라이브 상태에서 차주분이 내리셔서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졸음운전이나 전방 주시 태만 등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5월에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1079명이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졸음운전 및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망자였습니다. 장기간 운전을 해야 하는 승합차와 화물차 등의 졸음운전 사고도 지난 3년간 1,500건 가까이 발생하였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은 5%로 음주운전 사망률의 2.5배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고속도로는 졸음운전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본격적인 기성행렬이 시작되는 추석 이틀 전 일평균 교통사고와 사상자 수는 각각 758건, 116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추석 기간 발생 중 일평균 교통사고와 사상자 수보다 각각 1.5배, 1.3배 높은 수준입니다. 졸음운전은 무방비 상태로 충격을 받아 더 치명적입니다. 실제 졸음운전으로 인한 치사율은 100건당 6.2명입니다.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졸음운전 예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운전자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 시 실수로 앞을 못 보고 운행하다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휴게소에서 쉬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해 QS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한국 대학들의 하락세는 심각했습니다. 상위 20위 이내에 든
우리나라 최상위권 대학들의 평균 순위는 지난해 13.32에서 올해 15.62로 2계단 넘게 하락했으며 2012년부터 2015년 연속으로 아시아 탑10에 이름을 올렸던 카이스트와 서울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위권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역대 최저 순위인 것입니다. 교육계에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고등교육 경쟁력의 하락을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나라 대학이 아시아 1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은 외국인 교원 비율, 국제 연구 협력 등 국제화 지표에서 싱가포르, 중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나타난 한국 상위권 대학들의 순위 하락은 대학 교육의 핵심인 연구의 양과 질이 동시에 악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교수들이 얼마나 경쟁력 있는 연구를 했는지 나타내는 논문 피인용수 지표에서 서울대학교의 순위는 지난해 48위에서 올해 63위로 15계단이나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열악해진 연구, 교육 환경도 순위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교원당 학생 수 지표에서 서울대는 24위에서 40위, 성균관대는 32위에서 37위 등 상위권 대학의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박사학위 교원 비율도 한국 상위권 대학 5곳 가운데 카이스트가 1위에서 26위, 연세대 72위에서 150위 등 4곳의 순위가 전년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13년째 등록금이 동결되고 대학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교원들 빈자리를 겸임, 초빙 강사로 채우는 대학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대학의 85%는 사립대학인데요. 13년째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고 입학금도 폐지되는 등 사립대 재정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인상 한도까지만이라도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립대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부실 대학을 걸러내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실시하면서도 개별 대학의 정시 수시 모집 비율, 등록금 인상 여부, 시간 강사 비율 등 세세한 부분까지 줄 세워 대학 옥죄기를 할 뿐 정작 부실 대학을 퇴출시키고 우수 대학을 전폭 지원하는 데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실 대학 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한계에 이른 대학은 자진 폐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안도 부실 사학에 대한 특혜라는 여당 반발 때문에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는 현재 유력한 대선 후보들만 해도 과학기술이나 대학 교육혁신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과학산업 경쟁력이 유일한 우리나라의 경쟁력인데 이렇게 계속 대학 경쟁력이 추락하면 결국 전 사회적인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김요한입니다. 폐교대학교의 임금 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 폐교대학 17개교 가운데 청산 절차를 완료한 대학교는 단 1개교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금 체불, 재취업 등으로 고통받는 교직원들은 보호할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폐교대학교의 폐교 원인은 학생 수 감소, 설립자의 비리와 부실 운영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청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탓에 임금 체불 등과 불이익은 남은 교수의 몫이 됩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폐교 대학이 더 나을 개연성이 충분함을 고려할 때 폐교 대학의 교직원들을 보호할 방안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론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폐교대학 현황 및 학교 법인 청산 여부 자료에 따르면 폐교대학 17개 중 청산을 완료한 대학은 경북 외대뿐이었습니다. 학생 충원난과 인건비 상승 등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2014년 2월 28일 폐교된 경북 외대는 2018년 5월 교육재단의 재산을 귀속시키며 청산 절차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대학은 교비 회계, 불법 사용, 횡령, 임금 체불, 열악한 재정, 학생이 적다는 이유로 청산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교직원들의 임금 체불은 서남대 265억 원, 성화대 10억 원, 한중대 448억 원 등 823억 원에 달했습니다. 교육부도 문제를 인식한 이상 교직원들의 임금 체불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